자, 어제 월요 경제학 시간 건너뛰었는데 오늘 화요 경제학으로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체 게바라 그리고 쿠바의 경제. 어제 아침에 우리 황준호 기자가 그렇지 않아도 체 게바라가 의료, 교육 선진국을 만들었다. 이 점을 높이 평가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이 카스트로가 주말에 세상을 떠났고 제가 이제 카스트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카스트로 사망을 계기로 쿠바의 경제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쿠바의 경제를 이야기를 하려면 쿠바 경제의 초석을 다졌던 우리가 이제 낭만혁명파로만 알고 있는 체게바라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담입니다만 체게바라로 경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아니 체게바라하고 경제하고 뭔 상관이냐.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체게바라는 쿠바에서 공직 생활을 중앙은행 총재로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게바라의 인생을 보면 크게 셋으로 나뉘는데 1955년에 카스트로를 만났고요. 1959년에 카스트로와 함께 혁명을 성공했고요. 1965년에 쿠바에서 사라지죠. 그리고 뭐 이 사라진 대목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있죠. 그런데 제가 경제 쪽에서 나누는 일설들은 이런 겁니다.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카스트로하고 조금 갈등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상세한 내막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게바라가 사라집니다. 근데 그 게바라 일대기를 보면 1959년 혁명을 성공하기까지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1965년에 쿠바에서 사라진 이후에 이제 볼리비아에서 죽을 때까지 이 두 시기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데 의외로 그러면 쿠바에서 혁명을 성공한 1959년부터 65년까지 게바라는 뭘 했느냐. 이건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때 게바라가 뭘 했냐면 쿠바 경제의 틀을 잡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카스트로가 집권을 한 다음에 게바라는 중앙은행 총재를 하고요. 나중에 산업부 장관을 역임을 하면서 한 6년 동안 쿠바 경제의 설계도를 그리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여담 같은 얘기지만 왜 갑자기 의사 출신의 혁명가였던 게바라가 경제를 맡게 됐냐는 그 후일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스트로가 집권을 한 다음에 이제 게바라가 2인자인데 중앙은행 총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화폐를 그렇죠. 다 관리를 하니까요. 예.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를 뽑으려고 혁명 동지들을 딱 모아놓고 야 여기 니네들 가운데 이코노미스트 좀 나와 이랬다는 거예요. 예.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경제학자니까요. 갑자기 게바라가 손을 번쩍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카스트로가 이상한데 그래도 어쨌든 가장 믿는 혁명 동지고 2인자인데 좋아요. 그러면은 그 게바라 당신 중앙은행 총재 이렇게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러서 야 너 의사 출신 아니냐? 네가 언제부터 이코노미스트였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게바라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저는 코뮤니스트 손들어 보라고 하는 줄 알고 손들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 네, 코뮤니스트가 공산주의자인데 게바라는 뭐라고 들었냐면 카스트로 가서 니들 중에 공산주의자 손들어봐 그랬더니 자신 있게 손을 번쩍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코노미스트하고 코뮤니스트하고 헷갈려가지고 게바라가 손을 잘못 들은 바람에 경제를 맡았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리스닝이 잘못돼서 그 쿠바 경제를 맡았던 이 게바라는요, 농지 개혁도 하고요, 국유화도 진행을 하고요. 하여튼 쿠바 경제를 굉장히 많이 바꿔놓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게바라와 쿠바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본주의에서 얘기를 하는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을 조금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의 자유무역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모든 국가들이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무역을 하면 선진국도 후진국도 모두가 해피해진다. 이게 이제 자유무역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반도체를 잘 만들고 후진국은 물고기를 잘 잡으면 후진국이 괜히 반도체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선진국도 괜히 물고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선진국은 반도체만 만들고 후진국은 물고기만 잡은 다음에 둘을 필요한 만큼 무역을 하면 선진국도 후진국도 모두 행복해진다. 이게 자유의 무역 이론의 요체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건 정말로 개소리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후진국은 언제 반도체를 만들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진국이라는 건 평생 동안 50년, 100년이 지나도 자유무역 이론에 따르면 물고기만 잡거나
사탕수수만 재배를 하거나 농업만 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고도화된 산업을 내서 자기들은 그걸 비싼 가격에 팔고,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산업 고도화를 하고 후진국들이 경제 발전을 못하도록 막는 그 이데올로기를 그렇게 예쁘게 포장을 한 겁니다. 자유무역 이론이라는 걸요. 못 사는 나라들은 농업이나 어업만 해. 고급 산업은 우리가 할게. 이렇게 포장을 한 거죠. 우리가 쿠바 경제를 볼 때 많이 오해를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야, 쿠바가 뭐 한국하고 상대가 되겠어? 한국은 그래도 지금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근데 이건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만약에 북한하고 접안 지역에 있지 않았다면, 지정학적으로 사회주의랑 아주 비교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은 1970년대식 경제개발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한테도 똑같이 미국이나 강대국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유무역 이론 몰라 임마? 니네들은 평생 오징어하고 통스텐이나 팔아. 비싼 뭐 TV나 철강이나 이런 거 우리한테 사서 써. 이렇게 강요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모든 세계의 후진국들을 그렇게 대접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북한이랑 딱 붙어 있으니까. 더구나 72년까지는 북한이 한국보다 경제가 더 나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한테는 절대로 자유무역 이론을 강요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보호무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양담배 소비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고 외제차도 못 사게 만들고, 이거 다른 나라가 그렇게 했으면 미국이 와서 아작을 냈죠. 근데 미국은 한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용인해 준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차관을 투입을 하죠. 한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업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발전을 한 게 뭐 박정희 덕이 절대 아닌 겁니다. 이 지형학적 위치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을 본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과 쿠바 경제를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쿠바 혁명 당시에 쿠바 상황이 어땠느냐면요. 쿠바가 미국이 군정을 거치면서 경제 자체가 완전히 미국에 종속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바 경제가 이제 단일 작물 경제라고 해서 설탕이 거의 95%를 차지하는 경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설탕을 미국에 쫄쫄 다 팔려서 팔고, 그 다음에 수입하는 모든 물건은 미국을 통해서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쿠바한테 이런 걸 강요를 했던 거예요. 니네는 평생 설탕만 재배해. 그리고 필요한 치약, 칫솔, 비누 뭐 모든 이런 거는 우리한테 비싸게 사가라. 이런 자유무역 이론을 강요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없으면 죽는 종속국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미국은 쿠바를 한국처럼 발전시켜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뭐 지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니까요. 이때 이제 게바라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게바라는 그 미국에 종속되지 않은 자립경제의 길을 추구합니다. 지금의 쿠바 경제를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의외로 쿠바의 경제를 높게 평가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식 제국주의 모델의 종속을 뿌리치고 자립경제에 대안을 마련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쿠바의 지금 경제가 뭐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게바라의 실험이 저는 매우 의미 있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그 당시에 사회주의 경제의 모델은 모두 다 소련식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소비에트라고 불리는 중앙평의회가요. 경제의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겁니다. 심지어 일반 기업들의 생산, 유통, 관리까지 전부 중앙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올해 우리나라는 비누를 150만 개 생산한다. 이런 걸 국가가 계획을 발표를 할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자유주의 국가들은 그 계획들을 전부 다 기업하고 시장에 맡긴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개발하는 사회주의 경제라는 모델의 틀 안에서 굉장히 특이한 시도를 합니다. 인간, 도덕성, 이거를 경제에 접목을 시키려고 한 겁니다. 게바라가 꿈꾼 사회가 이런 거였대요. 개인들이 최대한 발달할 수 있는 사회, 그걸 목표로 하는 사회,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달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달의 조건이 되는 사회, 이게 게바라가 꿈꾸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사회주의라고 하면 국가 우선, 당 우선, 전체주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게바라는 출발을 개인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막기 위해서 자본주의적인 이 물질 인센티브 시스템이 인간의 도덕성을 굉장히 말살한다. 우리가 뭘 성공을 하면, 새로운 걸 개발하면 1억 원 준다, 이런 물질적인 인센티브는 사회주의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다.
그래서 대신 도입을 한 것이 뭐냐면 인민들을 믿고 인민들의 도덕적인 자극을 믿고 돈보다도 인민들의 도덕성의 인센티브를 더 신뢰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새로운 발명을 해서 인민들에게 큰 기여를 하면 자본주의처럼 스톡옵션 50억 원 이걸 주는 게 아니라 와, 이 사람은 인민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이다 라는 큰 칭송을 주고요. 그 기술을 개발을 한 사람은 그 칭송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시스템 설계를 한 걸 보면 뭐 예산 재정 시스템, 자율 재정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을 하는데 이것도 조금 특이합니다. 소련식 사회주의는 예산, 뭐 관리, 생산, 유통 이걸 전부 소비에트 평의의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하지만 개발하는 이걸 재정 예산까지만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요. 생산 관리하고 유통은 이 직접 관리 현장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들을 믿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정하는 것을 믿겠다. 그리고 심지어 작은 단위의 재정의 계획도 노동자들에게 직접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들이 실패를 하는 건 노동자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민중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중앙정부가 계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개발하는 노동자, 민중, 인민들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의 도덕적인 자극을 바탕으로 경제의 도덕과 인간을 접목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저는 참 되게 신기했었던 시도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학에서 인간의 윤리나 심리 분야를 도입한 최초의 실험자였을지도 몰라요. 요즘 들어와서 이제 심리를 경제학에 도입하고 이런 시도가 많은데 개발하는 벌써 50년 전에 이런 시도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의 경제학이 옳다는 겁니까? 그러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결론을 잘 못 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새로운 경제학에 대한 시스템을 꾸릴 때 저는 반드시 인간이라는 요소가 다시 한번 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의 경제학은 인간을 중심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학이 숫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면요. 그렇다면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에 인간과 도덕성이라는 신념을 밀어 넣으려고 했던 이 개발하의 시도는 굉장히 선진적이고 신선한 시도였던 거죠. 카스트로 사망을 계기로 제가 개발하 경제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요. 개발하의 경제에 대한 평가는 조금 보류를 하더라도요. 별개의 이야기지만 뜬금없지만 제가 그 개발하의 그 어록 중에 정말 좋아하는 어록이 하나 있어서 그 개발하 경제학을 소개한 김에 이 어록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유를 원하는가? 너의 권리를 찾고 싶은가? 너의 자유와 권리는 딱 네가 투쟁한 만큼만 너에게 주어진다.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개발하의 어록이거든요. 예.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딱 우리가 투쟁한 만큼만 주어진다는 걸요.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해서 시민혁명의 시기에 개발하의 명언도 좀 덧붙여서 전해드리고 싶어서 마무리로 이 명언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예. 그 서태지 노래 중에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남의 그 투쟁의 성과를 수점만 않는 이런 그 무임승차는 이제 버려야죠. 예. 시민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 시민의 자세가 아니다. 다시 한번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월요 경제학 시간 건너뛰었는데 오늘 화요 경제학으로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체 게바라 그리고 쿠바의 경제. 어제 아침에 우리 황준호 기자가 그렇지 않아도 체 게바라가 의료, 교육 선진국을 만들었다. 이 점을 높이 평가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이 카스트로가 주말에 세상을 떠났고 제가 이제 카스트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카스트로 사망을 계기로 쿠바의 경제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쿠바의 경제를 이야기를 하려면 쿠바 경제의 초석을 다졌던 우리가 이제 낭만혁명파로만 알고 있는 체 게바라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상세한 내막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게바라가 사라집니다. 근데 그 게바라 일대기를 보면
1959년 혁명을 성공하기까지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1965년에 쿠바에서 사라진 이후에 이제 볼리비아에서 죽을 때까지 이 두 시기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데 의외로 그러면 쿠바에서 혁명을 성공한 1959년부터 65년까지 개발하는 뭘 했느냐. 이건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때 개발하가 뭘 했냐면 쿠바 경제의 틀을 잡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카스트로가 집권을 한 다음에 개발하는 중앙은행 총재를 하고요. 나중에 산업부 장관을 역임을 하면서 한 혁명 동지고 2인자인데 어이 좋아요. 그러면은 그 개발하 당신 중앙은행 총재 이렇게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러서 야, 너 의사 출신 아니냐? 네가 언제부터 이코노미스트였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개발하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저는 코뮤니스트 손들어 보라고 하는 줄 알고 손들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 네, 코뮤니스트가 공산주의자인데 개발하는 뭐라고 들었냐면 카스트로가 와서 니들 중에 공산주의자 손들어봐 그랬더니 자신 있게 손을 번쩍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코노미스트하고 코뮤니스트하고 헷갈려가지고 개발하가 손을 잘못 들은 바람에 경제를 맡았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담입니다만 체 개발하로 경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아니 체 개발하고 경제하고 뭔 상관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체 개발하는 쿠바에서 공직 생활을 중앙은행 총재로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발하의 인생을 보면 크게 셋으로 나뉘는데 1955년에 카스트로를 만났고요. 1959년에 카스트로와 함께 혁명을 성공했고요. 1965년에 쿠바에서 사라지죠. 그리고 뭐 이 사라진 대목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있죠. 그런데 제가 경제 쪽에서 나누는 일설들은 이런 겁니다.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카스트로하고 조금 갈등이 있었다. 이런 6년 동안 쿠바 경제의 설계도를 그리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여담 같은 얘기지만 왜 갑자기 의사 출신의 혁명가였던 게바라가 경제를 맡게 됐냐는 그 후일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스트로가 집권을 한 다음에 이제 게바라가 2인자인데 중앙은행 총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화폐를 그렇죠. 다 관리를 하니까요. 예.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를 뽑으려고 혁명 동지들을 딱 모아놓고 야 여기 니네들 가운데 이코노미스트 좀 나와 이랬다는 거예요. 예.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경제학자니까요. 갑자기 게바라가 손을 번쩍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카스트로가 이상한데 그래도 어쨌든 가장 민노 55년에 카스트로를 만났고요. 1959년에 카스트로와 함께 혁명을 성공했고요. 1965년에 쿠바에서 사라지죠. 그리고 뭐 이 사라진 대목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있죠. 그런데 제가 경제 쪽에서 나누는 일설들은 이런 겁니다.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카스트로하고 조금 갈등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상세한 내막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게바라가 사라집니다. 근데 그 게바라 일대기를 보면 1959년 혁명을 성공하기까지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1965년에 쿠바에서 사라진 이후에 이제 볼리비아에서 죽을 때까지 이 두 시기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데 의외로 그러면 쿠바에서 혁명을 성공한 1959년부터 65년까지 개발하는 뭘 했느냐. 이건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때 개발하가 뭘 했냐면 쿠바 경제의 틀을 잡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카스트로가 집권을 한 다음에 개발하는 중앙은행 총재를 하고요. 나중에 산업부 장관을 역임을 하면서 한 6년 동안 쿠바 경제의 설계도를 그리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여담 같은 얘기지만 왜 갑자기 의사 출신의 혁명가였던 게바라가 경제를 맡게 됐냐는 그 후일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스트로가 집권을 한 다음에 이제 게바라가 2인자인데 중앙은행 총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화폐를 그렇죠. 다 관리를 하니까요. 예.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를 뽑으려고 혁명 동지들을 딱 모아놓고 야 여기 니네들 가운데 이코노미스트 좀 나와 이랬다는 거예요. 예.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경제학자니까요. 갑자기 게바라가 손을 번쩍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카스트로가 이상한데 그래도 어쨌든 가장 믿는 혁명 동지고 2인자인데 어이 좋아요. 그러면은 그 게바라 당신 중앙은행 총재 이렇게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러서 야 너 의사 출신 아니냐? 네가 언제부터 이코노미스트였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게바라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저는
커뮤니스트 손들어 보라고 하는 줄 알고 손들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 네, 커뮤니스트가 공산주의자인데 개발하는 뭐라고 들었냐면 선진국은 반도체만 만들고 후진국은 물고기만 잡은 다음에 둘을 필요한 만큼 무역을 하면 선진국도 후진국도 모두 행복해진다. 이게 자유의 무역 이론의 요체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건 정말로 개소리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후진국은 언제 반도체를 만들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진국이라는 건 평생 동안 50년, 100년이 지나도 자유무역 이론에 따르면 물고기만 잡거나 사탕수수만 재배를 하거나 농업만 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고도화된 산업을 내서 자기들은 그걸 비싼 가격에 팔고,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산업 고도화를 하고 후진국들이 경제 발전을 못하도록 막는 그 이데올로기를 그렇게 예쁘게 포장을 한 겁니다. 자유무역 이론이라는 걸요. 못 사는 나라들은 농업이나 어업만 해. 고급 산업은 우리가 할게. 이렇게 포장을 한 거죠. 우리가 쿠바 경제를 볼 때 많이 오해를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야, 쿠바가 뭐 한국하고 상대가 되겠어? 한국은 그래도 지금 세계 11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는데, 근데 이건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제 월요 경제학 시간 건너뛰었는데 오늘 화요 경제학으로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체 게바라 그리고 쿠바의 경제. 어제 아침에 우리 황준호 기자가 그렇지 않아도 체 게바라가 의료, 교육 선진국을 만들었다. 이 점을 높이 평가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이 카스트로가 주말에 세상을 떠났고, 제가 이제 카스트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카스트로 사망을 계기로 쿠바의 경제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쿠바의 경제를 이야기를 하려면 쿠바 경제의 초석을 다졌던 우리가 이제 낭만혁명파로만 알고 있는 체 게바라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담입니다만 체 게바라로 경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아니, 체 게바라하고 경제하고 뭔 상관이냐.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체 게바라는 쿠바에서 공직 생활을 중앙은행 총재로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게바라의 인생을 보면 크게 셋으로 나뉘는데, 카스트로가 와서 니들 중에 공산주의자 손 들어봐 그랬더니 자신있게 손을 번쩍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코노미스트하고 코뮤니스트하고 헷갈려가지고 게바라가 손을 잘못 들은 바람에 경제를 맡았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 리스닝이 잘못돼서 그 쿠바 경제를 맡았던 이 게바라는요, 농지 개혁도 하고요, 국유화도 진행을 하고요. 하여튼 쿠바 경제를 굉장히 많이 바꿔놓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게바라와 쿠바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본주의에서 얘기를 하는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을 조금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의 자유무역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모든 국가들이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무역을 하면 선진국도 후진국도 모두가 해피해진다. 이게 이제 자유무역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반도체를 잘 만들고 후진국은 물고기를 잘 잡으면 후진국이 괜히 반도체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선진국도 괜히 물고기 잡으려고 하지 말고